비트겐슈타인의 인생 조언. 쓸모없는 문제에 관여하지 마라.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기란 어렵다. 말해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말해질 수 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만일 사자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그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반대되는 결론도 항상 함께 생각하라.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의 극복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 인생을 보람차게 만든다. 어떤 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도저히 손을 쓸 방도가 없다면 먼저 주변의 돌부터 움직여라. 그저 당신 자신을 개선하라. 그것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영리함이라는 불모의 고원에 머물지 마라. 어리석음이라는 녹색의 계곡으로 내려오라. 만일 어느 누구이건 어렵다는 이유로 자신 속을 깊이 내려갈 의향이 없다면 그는 피상적인 글만 쓸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서 온다. 나는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단지 즐기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 사실만큼은 확신한다. 해겔은 항상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같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에 나의 관심사는 똑같이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혁명가란 자기 자신을 혁명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유머는 기분이 아니라 세계관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아니면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훌륭한 독창성의 시초이다. 천재는 용기로 발휘되는 재능이다. 피상적인 대화를 하느니 차라리 충돌하는 게 낫다. 우리가 살아서 서로 다시 보게 되면 파헤치는 것을 피하지 말자. 다치는 게 두려운 사람은 정직하게 생각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회피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비틀거리며 쓰러진다.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추스리고 일어나서 다시 나아가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적어도 이것이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했던 일이다. 논증은 아름다움을 훼손한다. 마치 진흙투성이 손으로 꽃을 더럽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왜라고 묻는 사람은 건축물을 앞에 서서 여행 가이드를 읽으며 그 발생사 등을 읽느라고 건축물을 보지 못하는 관광객들과 비슷하다. 우리는 근본으로 파고드는 것을 찾고 있는다. 물음표를 충분히 깊게 던지지 않는다. 생각하지 말고 보라. 열정이라는 손에 차가운 검을 가져야만 그녀의 심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쓰는 글의 위대함은 그 사람이 쓰고 행하는 나머지 모든 것들에 달려있다. 코페르니쿠스 또는 다윈 같은 이의 진정한 공로는 참인 이론을 발견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비옥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한 것에 있다. 생활이 자꾸만 변화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물론 그것은 습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인생이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상황이 변화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변화, 즉 자기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에는 거의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사물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그것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친숙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눈길을 끌지 못한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탐구해야 하는 것은 그냥 스쳐가는 것 중에 있다. 자아 성찰은 내 삶의 새로운 한 부분이어야 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자신을 보여준다. 그것은 신비로운 것이다. 신비한 것은 세계가 어떠한가가 아니라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운명에 대한 만족은 지혜의 첫 번째 명령이다. 기초가 튼튼한 믿음의 한가운데 근거가 없는 믿음이 놓여 있다. 당신은 신을 사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신을 모르기 때문이다. 당신은 신이 다른 이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다. 당신은 오직 신이 당신을 부를 때만 들을 수 있다. 지혜는 차갑고 우둔하다. 지혜에는 열정이 없다. 그러나 신앙은 열정이다. 진실로 종교적인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비극이 아니다. 지혜는 잿빛이다. 그러나 삶과 종교는 색깔이 풍부하다. 철학은 본래 시처럼 써야 한다. 이 말이 철학에 대한 나의 입장을 요약한다고 본다. 철학에서 어려운 점은 아는 것 이상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철학은 필요가 없으며 다만 행위만이 필요할 뿐. 철학자란 건강한 인식을 얻기 위해 자기 안에 박혀있는 다양한 사고의 오류를 고쳐야 하는 사람이다.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에 자신을 끌어들이지 않는 것은 철학자의 주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 철학자란 자기 안에 수많은 지성의 병을 치료해야만 건전한 상식 개념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한 시대의 병은 인간의 삶의 양식을 바꿈으로써만 치유될 수 있다. 철학적 문제들이 불러온 병도 개인이 발명한 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고방식과 삶의 양식을 바꿈으로써만 치유될 수 있다. 거장은 작품으로 알려져야 한다. 예술에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만큼 좋은 것을 말하기는 어렵다. 모든 위대한 예술에는 야생동물이 있다. 길들여진 채로 말이다. 예술 작품은 다른 어떤 것을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작품 자체를 전달하려 한다. 마치 누군가를 방문할 때 내가 상대에게 이런저런 감정을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무엇보다 그를 만나고 싶고 물론 잘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상상 속의 타인에게 귀 기울이지 말고 너 자신에게 귀 기울여라. 즉 나를 쳐다보는 타인을 바라보지 말고 너 자신을 바라보라. 너는 지금 타인을 의식하고 있다. 이 얼마나 비열한 일인가. 자신의 눈길을 피해 타인을 바라보려는 유혹은 또 얼마나 커다른가. 우리는 먼저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철학을 할 수 있다. 삶의 문제는 표면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 오직 심층에서만 해결된다.